오프닝 멘트 쳐야 되는데 그럴 기운이 안 나네요. 뭐 그래도 늘 하던 건데 해야죠. 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한 마지막 정통 셀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실사화한 작품이자 할리 베일리 배우 캐스팅 논란으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 인어공주 리뷰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흑인 캐스팅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도전적인 각색은 좋은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항상 믿기 때문이죠. 게다가 알라딘 실사화에서 윌 스미스 배우가 연기했던 램프의 요정 지니도 티저 공개 당시 욕을 많이 먹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잘 어울린다는 반응으로 바뀐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일단 영상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뭐 영화 안 보실 거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제가 영화 관람을 위해서 개봉 전날에 복습도 할 겸 원작을 다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 흘릴 뻔했거든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우선 영화의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원작과 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으로 말이죠. 다만 원작에서 필요했던 감정 묘사나 연출들을 없애고 쓸데없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일단 아예 종이 바뀌어버린 플라운더, 스커틀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플라운더는 로열 엔젤피쉬에서 해퍼리 고기로 바뀌고 스커틀은 갈매기에서 가넷이라는 바다새로 바뀌었거든요. 초반에 난파선에서 발견한 포크를 스커틀에게 묻는 장면에서 원작은 에리얼과 플라운더가 육지로 올라가는 씬인데 실사화에서는 오히려 스커틀이 바다로 직접 들어옵니다. 육지에서 플라운더가 말하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 스커틀의 잠수가 가능한 종으로 바꿔서 연출하길래 나름 신경써서 바꾼 설정인 줄 알았는데 에리얼이 인간이 되고 나서는 아주 당당하게 육지로 고개를 내미는 플라운더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플라운더 종은 왜 바꾼 거지? 스커틀을 바꾼 것은 초반에 대화하는 장면만 좀 신선하게 보여주려고 그런 건가? 그럴 거면 세바스찬은 원작에서 바닷가재처럼 보이지만 트리니다드 개라는 종인데 그에 맞게 가재 같은 디자인으로 바꿔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이 한순간에 제 뇌를 조여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세바스찬의 왕실 작곡가라는 설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초반에 공연을 하는 장면이 가족 회의로 바뀌었으며 역대급 히트곡인 언더 더 시와 후반부에 부르는 키스 더 걸의 OST에서 세바스찬의 작곡 능력을 보여주는 연출이 아예 삭제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CG를 그렇게 동원했는데도 원작보다 못한 뮤지컬이 되어버렸죠. 동물들이 몸과 자연으로 연주하는 장면을 어떻게든 구현했다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뮬란 실사화 때 원작에서의 비현실성을 배제시키려고 용을 없앴다고 감독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불사조를 등장시키지 않나, 초능력으로 벽타는 기술을 연출하지 않나 모순된 장면들이 이번 인어공주에서도 등장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필요한 걸 없애고 쓸데없는 걸 추가한 거죠. 작중에서 트라이튼 왕이 인간들에게서 아내를 잃었다는 설정이 있어서 인간들에 대한 적대심이 강한데 그의 딸인 7자매들의 인종이 제각각인 것을 보고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엄마가 한 명인데 입양을 한 건지 아니면 엄마가 많은데 다 인간들한테 죽은 건지에 대해 혼란이 생기더군요. 후반에 인간과 인어의 종이 달라도 화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다소 극단적인 설정을 제시했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억지의 설정 붕괴였습니다. 때문에 메시지가 강요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거북하더군요. 뭐 이건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일단은 그냥 넘기고 봤었는데 에리얼이 인간이 된 후부터가 진짜 압권입니다. 작중 유일하게 좋았던 우르슬라 씬에서 원작의 대사는 에리얼이 혹할 만한 단어 선정을 합니다. 특히나 외모가 좋으니 목소리가 없어도 왕자를 꼬실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실사화에서는 오히려 에리얼을 구박하고 도발합니다. 에리얼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이라 도발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거래에 응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던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외모가 좋다는 말 하기 싫어가지고 별 이유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인간이 되는데 원작처럼 해안가에서 왕자랑 만나 성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육지로 올라가던 에리얼이 지나가던 어부의 그물에 잡혀서 해초랑 뒤섞인 채 건져집니다. 왕자가 첫눈에 반해서 성으로 데려가 여기서 지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인들이 너무 불쌍해서 잠시 받아준 거였는데 왕자가 에리얼을 보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여기서 지내라고 하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쯤 되니 이 영화는 애초부터 첫눈에 반했다는 설정을 쓰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마녀가 에리얼에게 왕자와 키스를 해야 하는 기억을 지워버렸다는 설정을 추가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득하기 위해서 썸 타는 장면을 진짜 쓸데없이 과도하게 늘려놓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복사 붙여넣기식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서로 첫눈에 반한 것으로 시작된 것은 맞는데 갑자기 그 과정을 다른 방향으로 풀이하다 보니 왕자가 그냥 떼쓰는 바보 천치가 됩니다. 에리얼이 민폐 끼치면 왕자가 수습하는 장면만 계속 보여주면서 이게 썸 타는 과정인 것 마냥 그려놓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다? 감정선이 모순 덩어리다. 키스를 처음으로 유도하는 장면도 앞서 벌어졌던 감정선이 연상돼서 관객들이 키스하라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 왕자가 왜 반한 거지?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감정선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해두고 그 외에 거슬렸던 부분들도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닷속 배경이 심하게 어둡습니다. 배우 때문에 어두운 게 더 강조돼서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면 배우 얼굴이 CG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였어요. 새로 추가된 OST도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멜로디가 좋진 않았거든요. 뭐 이건 둘째치고 이미 평면적인 스토리에 노래를 추가하려면 알라딘의 스피치레스처럼 새로운 감정선을 묘사했다면 기억에 더 남았을 텐데 그런 것조차 없이 노래 잘하는 배우 뽑았으니 노래 하나씩 넣어준 느낌처럼 나오니까 루즈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커트의 목소리를 연기한 아쿠아피나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데 시대적 배경에 맞지 않는 랩을 부르게 한 건 최악의 수였던 것 같네요. 지니의 비트박스도 살짝 거북하긴 했는데 이건 좀 심했다고 봅니다. 또 이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몇몇 장면들이 무섭습니다. 에리얼이 왕자를 구해준 뒤에 이어지는 원작에서의 이 장면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연출을 위해 바위 뒤에 숨어서 노래로 빌드업을 쌓는데 실사화에서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악착 같은 몸짓으로 빌드업을 쌓다 보니 이 장면이 오히려 공포스럽더라고요. 이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공감하실 겁니다. 감정선을 대체 어떻게 잡으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또한 마지막 결혼식 이후에 나룻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 트라이튼 왕이 뒤에서 음침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무서워서 항해하겠나 싶었습니다. 이후에 자매들 그리고 애매한 인어들이랑 인간들이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듯이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저만 무서웠나요? 실제로 제가 그 상황 봤으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마지막은 우르슬라와 최종 전투를 벌이는 장면인데 뱃머리의 뾰족한 부분으로 우르슬라를 찍는 인물이 왕자에서 에리얼로 바뀜으로써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흑인도 충분히 주체적이고 누군가를 구할 수 있으며 첫눈에 반했다는 설정이 부여되지 않아도 환경과 노력으로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걸 역할과 설정을 붕괴시키면서까지 강조하려는 게 보이더군요. 물론 미스캐스팅 때부터 회자되던 문제이긴 했다만 끝까지 안 그럴 것처럼 묘사하더니 결국엔 배를 처음 몰아보는 에리얼이 우르슬라를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결과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관객들의 여론을 막 뒤집을 정도의 작품성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뮬란 실사판과 동급의 영화라는 말씀을 드리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